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내부 이메일 증거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 리플과 관련된 암호화폐인 XRP가 하위 테스트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른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존 디튼이 어떻게 찾아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SEC 내부 이메일 문서 안에는 XRP가 증권으로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소송은 SEC 내부적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긋지긋한 소송이지만 내용은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겠죠. 이 정보는 리플 대표 변호사 존 디튼이 찾아냈다고 하고요. 그는 리플의 반대 의견서 및 답변서에서 SEC 이메일에 대한 언급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디튼에게 놀라운 폭로였으며 그는 사건과 관련된 수천 페이지의 법률 문서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각 주의 세부 사항을 간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바로 이어진 이메일 인용문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한다. 디튼은 또한 리플의 변호사들이 이 정보가 SEC의 고위 직원의 성명이었다면 왜 더 크게 다루지 않았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 인용문이 SEC 관계자의 직접적인 발언이 아니라 전직 SEC 관리인 힘멈과의 이메일에서 다른 사람의 XRP 분석을 언급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SEC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증거물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디튼은 왜 이런 증거물을 그냥 넘겼느냐. SEC 내부적으로는 이미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 지어진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던 거죠. 그리고 힘먼 문서 공개 날짜가 6월 6일에서 13일로 연장 요청한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 이 사람 트위터를 통해 힘먼 연설 자료 공개 예정 일자가 6월 6일에서 13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SEC와 리플이 자료 공개 일자를 일주일 연장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3일 SEC 전 임원인 윌리엄 힘먼의 발언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9월 법원에서는 힘먼 연설에 대한 공개 또는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이후 20일 이내에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따라서 법원이 지난 16일 SEC의 힘먼 연설 자료 비공개 신청을 기각한 지 21일째 되는 6월 6일에는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긋지긋한 소송 결말, 마무리가 나올 듯한 데이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너무 기대하지는 마셨으면 하고요. 리플의 가격을 잠그고 있는 것이 SEC 소송임에는 분명하지만 리플은 소송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리플은 전 세계 디지털 화폐로서의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보다는 리플이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미래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리플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자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XRP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굴고 있을까?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XRP의 유리한 데이터들. 이것은 XRP에게 명확성을 주기 위한 미국이 밑밥을 깔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계속되는 SEC와 CFTC의 규제. 리플에게 명확성을 주고 다른 타 코인들을 모조리 잡아먹으려는 속셈은 아닐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 뇌피설입니다. 미국은 지금 리플에게만 명확성을 주기 위해 아주 쇼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왜 증권 소송 중인 리플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걸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왜 리플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 리플에게 유리한 소송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통화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CBDC 플랫폼을 리플은 출시했을까? 이것은 좀 뭔가 수상하지 않나? 저만 그런가요? 미국은 항상 그들이 위험할 때면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왔죠.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부채,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문제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할까요? 미국은 지금 이 같은 문제들을 타당성 있게 넘기기 위해서 아주 밑밥을 깔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곧 미국이 XRP를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형 악재를 퍼뜨릴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리고 개미들이 털어버리는 XRP를 싸그리 받아먹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또 상승하면 제 매수한 만큼 다시 수익을 보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동안 리플의 보유량은 늘어만 가고 있죠. 리플은 장기 종목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결국 리플은 다시 상승할 거라는 신념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신념은 리플의 가치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신다면 아마도 힘드실 겁니다. 리플의 12대C 브릿지 역할만으로도 리플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대체할 코인이 없죠. 대체할 기술력을 가진 코인 자체가 없습니다. 리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12대C 디지털 화폐. 어느 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12대C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리플은 너무나도 많은 각국 중앙은행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국가만 다른 프로토콜을 쓴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너무나도 불편해질 겁니다. 그 국가는 무역 경쟁에서 뒤처져 버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리플에 쌓아올린 기술력과 노하우를 따라오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자금과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12대C를 만들면 뭐하니까 제대로 작동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테스트하는 기간 동안 이미 다른 많은 국가에서 리플로 국경 간 거래를 해버린다면 돈만 버리게 될 것이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무역 자체가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12대C 국경 간 거래에서만 생각해 봐도 리플은 어느 한 국가가 뭐 어떻게 규제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국경 간 거래 자체만 보더라도 리플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2대C 만들어서 사용해 봐라. 대신 이런저런 문제점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리플을 사용한다면 그 문제점이 모두 해결될 거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국가들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비트코인의 느려져만 가는 처리 속도, 거기에 따른 높은 수수료로 인해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을 사용한다면 이런 문제점들은 전혀 없을 것이다. 빠른 처리 속도, 그리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수수료를 자랑하고 있고 리플의 ODL 서비스는 이미 사용 중이라는 거죠.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을 생각하고 법정화폐로 받아들였지만 이거 알고 보니 화폐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기술력에 따라 판가름 나게 돼 있다.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써야 할 것이고 편해야 할 것이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해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리플만한 기술력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죠.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리플과 협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리플처럼 열심히 사업하는 회사가 있을까? 이 부분도 리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보, 많은 데이터들이 리플의 떡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크립토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 고래라고 하죠. 이런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나올 때마다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믿을 만한 곳에서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으신 공시를 클릭만 한다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작성을 하는 기사들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셔야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공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리플에 대한 게 궁금하시다 싶으면 이렇게 XRP를 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EC에 관한 게 궁금하다 싶으면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고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와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악재와 호재 관련 이슈가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내부 이메일 증거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 리플과 관련된 암호화폐인 XRP가 하위 테스트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른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존 디튼이 어떻게 찾아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SEC 내부 이메일 문서 안에는 XRP가 증권으로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소송은 SEC 내부적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긋지긋한 소송이지만 내용은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겠죠. 이 정보는 리플 대표 변호사 존 디튼이 찾아냈다고 하고요. 그는 리플의 반대 의견서 및 답변서에서 SEC 이메일에 대한 언급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디튼에게 놀라운 폭로였으며 그는 사건과 관련된 수천 페이지의 법률 문서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각 주의 세부 사항을 간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바로 이어진 이메일 인용문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한다. 디튼은 또한 리플의 변호사들이 이 정보가 SEC의 고위 직원의 성명이었다면 왜 더 크게 다루지 않았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 인용문이 SEC 관계자의 직접적인 발언이 아니라 전직 SEC 관리인 힘멈과의 이메일에서 다른 사람의 XRP 분석을 언급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SEC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증거물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디튼은 왜 이런 증거물을 그냥 넘겼느냐. SEC 내부적으로는 이미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 지어진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힘먼 문서 공개 날짜가 6월 6일에서 13일로 연장 요청한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 이 사람 트위터를 통해 힘먼 연설 자료 공개 예정 일자가 6월 6일에서 13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SEC와 리플이 자료 공개 일자를 일주일 연장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3일 SEC 전 임원인 윌리엄 힘먼의 발언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9월 법원에서는 힘먼 연설에 대한 공개 또는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이후 20일 이내에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따라서 법원이 지난 16일 SEC의 힘먼 연설 자료 비공개 신청을 기각한 지 21일째 되는 6월 6일에는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긋지긋한 소송 결말, 마무리가 나올 듯한 데이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너무 기대하지는 마셨으면 하고요. 리플의 가격을 잠그고 있는 것이 SEC 소송임에는 분명하지만 리플은
소송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리플은 전 세계 디지털 화폐로서의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보다는 리플이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미래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리플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자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XRP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굴고 있을까?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XRP의 유리한 데이터들. 이것은 XRP에게 명확성을 주기 위한 미국이 밑밥을 깔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계속되는 SEC와 CFTC의 규제, 리플에게 명확성을 주고 다른 타 코인들을 모조리 잡아먹으려는 속셈은 아닐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 뇌피설입니다. 미국은 지금 리플에게만 명확성을 주기 위해 아주 쇼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왜 증권 소송 중인 리플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걸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왜 리플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 리플에게 유리한 소송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세계통화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CBDC 플랫폼을 리플은 출시했을까? 이것은 좀 뭔가 수상하지 않나? 저만 그런가요? 미국은 항상 그들이 위험할 때면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왔죠.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부채,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문제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할까요? 미국은 지금 이 같은 문제들을 타당성 있게 넘기기 위해서 아주 밑밥을 깔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곧 미국이 XRP를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형 악재를 퍼뜨릴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리고 개미들이 털어버리는 XRP를 싸그리 받아먹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또 상승하면 제 매수한 만큼 다시 수익을 보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동안 리플의 보유량은 늘어만 가고 있죠. 리플은 장기 종목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결국 리플은 다시 상승할 거라는 신념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신념은 리플의 가치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신다면 아마도 힘드실 겁니다. 리플의 CBDC, 브릿지 역할만으로도 리플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대체할 코인이 없죠. 대체할 기술력을 가진 코인 자체가 없습니다. 리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CBDC 디지털 화폐. 어느 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CBDC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리플은 너무나도 많은 각국 중앙은행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국가만 다른 프로토콜을 쓴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너무나도 불편해질 겁니다. 그 국가는 무역 경쟁에서 뒤처져 버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리플에 쌓아올린 기술력과 노하우를 따라오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자금과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CBDC를 만들면 뭐하니까 제대로 작동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테스트하는 기간 동안 이미 다른 많은 국가에서 리플로 국경 간 거래를 해버린다면 돈만 버리게 될 것이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무역 자체가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CBDC 국경 간 거래에서만 생각해 봐도 리플은 어느 한 국가가 뭐 어떻게 규제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국경 간 거래 자체만 보더라도 리플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CBDC 만들어서 사용해 봐라. 대신 이런저런 문제점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리플을 사용한다면 그 문제점이 모두 해결될 거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국가들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비트코인의 느려져만 가는 처리 속도, 거기에 따른 높은 수수료로 인해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을 사용한다면 이런 문제점들은 전혀 없을 것이다. 빠른 처리 속도, 그리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수수료를 자랑하고 있고 리플의 ODL 서비스는 이미 사용 중이라는 거죠.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을 생각하고 법정화폐로 받아들였지만 이거 알고 보니 화폐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기술력에 따라 판가름 나게 돼 있다.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써야 할 것이고 편해야 할 것이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해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리플 만한 기술력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죠.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리플과 협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리플처럼 열심히 사업하는 회사가 있을까? 이 부분도 리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보, 많은 데이터들이 리플의 떡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크립토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 고래라고 하죠. 이런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나올 때마다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믿을 만한 곳에서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으신 공시를 클릭만 한다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작성을 하는 기사들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셔야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공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리플에 대한 게 궁금하시다 싶으면 이렇게 XRP를 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EC에 관한 게 궁금하다 싶으면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고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와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악재와 호재 관련 이슈가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